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강남구가 입찰 무효 여부 판단을 조합에 맡겼습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80%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검증을 거치도록 해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도할 전망입니다. 5월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올해 중 가장 적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소규모 단지 위주로 300가구만 입주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 전 월세난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한때는 내 집 마련의 지름길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이건 원수에게만 권한다라는 농담 같은 말이 돌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 바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번에는 정부가 이 지역주택조합 수술대에 올려놓고 좀 제도를 손질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알박기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겠다라는 건데요. 과연 이 지주택이 앞으로 이 정상적인 주택 공급에 또 하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부동산 시장의 뉴스들 저희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02-2638-3973번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참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좀 이제 개선될 효과를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80%를 토지 매입하는 것보다는요. 동의율 60%또 동의율 80%를 동의받는 게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모아타운을 비롯한 모든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도심복합 사업들처럼 이런 이제 정비 사업들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더 가속이 붙어서 빨리 진행이 되면 그만큼 서울의 좀 주거 안정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뭐 지역주택조합이 됐든 또 재개발 투자가 됐든 일단은 부동산 투자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쎄요. 지금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사회 이제 제대를 아니 뭐 졸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부동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돈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뭐냐면 돈을 흥청망청 뭐 다 써버려서 수중에 통장에 빈 잔고로 남기려는 소리가 아니라 쓸 돈을 무조건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는 조금 구두쇠 소리를 듣는다거나 아우 쟤는 뭐 사회생활 하기에는 좀 너무 퍽퍽한 것 같아. 이런 좀 비아냥적인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요. 사회에 첫 발 들이는 분들은 그만큼 아직은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운전할 때도 초보 운전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심적으로 양보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초년병들한테는 그렇게 좀 양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뭐 2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우선적으로 투자 통장을 하나 만드셔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수익의 저 같은 경우는 65%까지였는데 한 70%를 그냥 잠궈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30%로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을 해 보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생활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모아 놓으신 다음에 한 1억 정도 모아졌다. 그러면 저희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민 상담하시고 세미나 참여하시고 1:1 상담 신청하셔서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 그 뒤에 3년에서 4년 사이에 몇 억을 한번 벌어보는 그런 부동산 정말 부자 되는 첫 발을 내디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첫 인사말을 가름하겠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혼자 절약도 해보고 또 돈도 모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도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투자와 관련된 공부도 더 하고 또 지식도 많이 쌓고 또 실전 경험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최대한 자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4월 30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세미나 안내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4월 마지막입니다. 뭐 기대도 많고 또 실망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어찌됐든 4월 마지막 좀 기념하는 차원에서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진행을 할 건데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갖고 접근을 하려고 해요. 부동산 어떤 소식이라든가 근황, 그다음에 집값의 어떤 향방 이런 것들은 저뿐만 아니더라도 많은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아예 직관적으로 이번 세미나 같은 경우는요, 1억, 2억, 3억 이렇게 금액별로 해가지고 지금 현 시점, 지금 시점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것, 투자 1번지, 최고의 투자 물품은 어떤 건지를 지역적 물건별로 찍어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보통 유료 상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세미나 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투자 마음 먹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는 2023년도에 네. 그 아들 명의로 음, 관악구 봉천동 은천 1구역에 네.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요. 네. 그때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그거밖에 없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이제 그쪽을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가성비 좋게 괜찮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입지 얘기를 많이 해서 네.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도 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여유 자금은 없는데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괜찮은 곳으로 한 1억 5천 이내로 가고 싶은데 그게 네. 또 맞는 건지 대출까지 받아서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1억 5천 이내로 있다면 조금 더 괜찮은 곳이 있다면 추천 좀 받고 싶고요. 네. 은천 1구역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3년 전에 우리 아드님과 함께 봉천동 은천 1구역에 가성비 좋은 투자를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그때는 좀 네. 소액 투자를 했고 지금은 네네. 조금이라도 대출을 더 활용해서 입지가 좋은 곳으로 옮겨 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은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꽃놀이는 좀 다녀오셨어요? 벚꽃은 봤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요. 꽃을 봐야 사람이 좀 마음이 안정되고 좋은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네. 하늘도 좀 보시고. 네네. 네. 날씨 너무 좋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은천 1구역을 2023년도에 보유를 하셨다고요? 네. 네. 관악구 은천 1구역을 네. 보신 이유는 금액이었을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아니면 아니면 관악구에 뭐 거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이쪽에 정보를 좀 들으셨던 네네. 거예요? 네, 지인을 통해서 네. 그분이 이제
예, 상담을 받고 추천을 받은 지역이어서 저도 지인의 추천으로 저도 예, 그때 구입을 했죠, 아들명으로. 네. 미래 가치를 뭐 받고요. 네. 뭐 가족들도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샀던 거였죠. 이쪽 관악구에 거주해 보신 경험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지금은 그럼 거주하시는 데는 어느 쪽에 거주하세요? 저는 상암동이요. 상암동, 마포 상암동. 네네. 상암동 좋죠. 상암동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환경은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드컵 공원 있고 지하철역까지는 조금 멀고 네네. 아파트들 있고 그리고 이쪽도 이제 지하철역에서는 좀 떨어져 있고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국사봉을 인근으로 해갖고 이제 뭐 물론 경사 차이는 심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환경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실 관악구가 저는 중랑구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사실은 뭐 2호선, 뭐 7호선 그 딱 걸쳐 있으면서 뭐 네네. 서쪽에서는 뭐 지벨리부터 오른쪽으로 강남까지 접근이 용이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네. 아파트가 형성돼 있는 게 대중교통 라인에서 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입지에는 노후 주거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으면서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이 노후 주거지들을 빨리빨리 신축 아파트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은 지금 많이 있는데 네네. 지금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지금 은천 1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를 2023년도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도 뭐 꾸준히 잘 진행이 돼 와서 여기가 지금 관리계획 승인해서 조합 설립인가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잘 몰라서. 네. 관리계획 승인 고시 됐고요. 글쎄요, 네. 동의서 진구 중인데 1단지부터 5단지까지가 구역이 커서 나눠져 있는데 네. 4단지는 조합 설립이 됐고요. 네. 이제 5단지가 조합 설립이 이제 곧 동의율이 달성이 돼서 될 거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 1, 2, 3단지가 남아 있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은천 1구역에 그러니까 참 보유한 품목은 어떤 거세요? 빌라세요? 저는 네네 빌라. 다세대 주택. 네네.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 모아타운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진행 속도를 봤을 때 늦어도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뭐 아니면 올해 말까지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기대해 볼 만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속도적으로 괜찮은데 이게 지금 얘네들은 그 모아타운이다 보니까 빈집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따진다고 하면 재건축 쪽에 이제 속해지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양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투기과열지구이다 보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올해 안까지 뭐 빠르면 올해까지 해서 어찌됐든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선 지금 금액의 일부 이상이 이 금액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은천 1구역이라는 게. 네. 이 매물 쪽에 반영이 돼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프리미엄이 재개발 단계에서 지금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조합 설립 지정되고서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마진 자체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야 돼. 그게 입지의 힘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은천 1구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1, 2억대 투자 물건들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아직도 물건이 거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거래가 되는 상황도 어차피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인 거야. 그러면 사실은 막바지에 왔다고 봐도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뭐 집은 4평에서 6평 사이 그러니까 5평 전후 되는 투룸 빌라의 가격들이 적어도 웬만한 일반적인 서울 다른 중위 입지 이런 것들로 따지고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업성을 어느 정도 따진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적어도 한 7억 5천, 8억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뭐 그 이유 뭐 얘의 그러니까 이 지금 은천 1구역의 미래를 한번 논해 본다라고 하면 네네.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힐스테이트 관악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서울 이편한 세상 1, 2차 있잖아요. 네. 요만한 아파트들 이제 여기 들어서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거리적으로 본다고 해도 근데 우리 건 이제 신축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앞으로 한 뭐 6년, 뭐 한 7년 안에 이제 입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 지금의 그 가격을 끌어와서 현재 가격들하고 비교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신축인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 CL 같은 경우가 지금 84제곱 뭐 여기는 어차피 25평대가 주를 이룰 것 같으니까 25평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지금 3월 달 어쨌든 가장 최근 실거래가 찍힌 게 한 11억 초반 정도로 찍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중반 정도. 아, 예. 그러면 글쎄 그러면서 이 아래쪽에 서울대 이편한 세상 봉천역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그나마 평지로 연결되어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신축급의 아파트 요것도 20평대가 지금 여기가 서울대 입구는 23평인가 4평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한 13억 정도 잡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그러면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도 글쎄요. 일단 요거 하나 정립해 두고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은천 1구역에 그 계획된 세대 수가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2,500여 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임대배 못배 하면은 일반 분양분이 한 제가 뭐 듣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대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한 270, 80 요 정도가 일반 분양분으로 빠지는 요 정도의 사업성이란 말이죠. 2,500세대 중에서 막말로 한 10%, 12%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일반 분양분을 뱉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작은 평형대일 것 같아요. 이게 84제곱미터라든가 뭐 105제곱미터 이게 아니라 그냥 20평대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일반 분양분일 것 같아서 또 여기에 그런 20평형, 30평형대가 뭐 주력 평형대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사업성이 일단은 저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사업성이 제가 아까 서두에 어느 정도 지금 올해 말에 조합 설립인가를 기대하는 단계라면 속도라면 가격에 많이 반영이 있을 텐데 그 가격 자체가 이 사업성을 염두한 가격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치고 올라가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23년도에 요거를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당시로는 관악구가 이 조정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잖아요. 규제지역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녀 명의로 갖고 계신다고 했죠. 예. 그럼 자녀분은 이 주택 하나신 거죠. 네네. 그러면 비과세 실현이 되니까 보유 2년이 넘었으니까 꼭 굳이 거주 안 했다고 해도 그냥 비과세 실현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정리하셔서 좀 더 나은 쪽에 갔으면 싶은데 요거 정리하면 얼마 정도가 남으실 것 같아요? 네,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지금 한다 그러면 한 9천? 9천? 네. 9천. 그 금액이 좀 모자라긴 한데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은천 1구역을 여기에 자녀분께서 여기에 거주를 끝까지 염두를 해 두시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차피 입주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끝까지 갖고 간다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크게 보시지는 않는 거죠. 기회비용 상실이겠죠. 무슨 소리냐면 여기도 네. 이제 막 여기 아파트가 채워지고 좋아질 거잖아요. 나중에는 뭐 여기 네. 서부선도 개통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했던 거니까요. 여기 올라가면 네. 다른 데도 이만큼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건 기회비용이 좀 아까운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꼭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다 뭐 아니면 선생님 뭐 교직에 몸담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네. 굳이 뭐 크게 벗어나지 네. 않는다 그래서 한다면
어차피 지금 시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은 어찌됐든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 요건까지 포함한 비과세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기회에는 어쨌든 한번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비과세 실현 한번 하시고 어찌됐든 네. 지금 어느 쪽으로 가든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거주까지 어차피 지금 규제 지역이니까 거주까지 해서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딱 비교를 한다고 해도 바로 요 옆에 보면 제가 영등포 지역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뭐 신통기획구역이니 대림 1구역이니 조롱박구역이니 여기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구역이니 도심복합 사업구역이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이 그냥 여기 한 구역만 갖고 온다고 하면 여기 신통기획구역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 숫자가 250가구예요. 그런데 아파트 지어질 계획돼 있는 게 지금 900세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 빼고 못 뺀다고 해도 일반 분양분이 비교가 안 될 거고 요 앞에 도심복합 사업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조합원 수 108가구인가 여기에서 아파트 지어질 거는 한 700세대 정도 이상이 예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성으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돼.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아파트 보면은 여기 이편한 세상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연식이 비슷한데 얘네들은 25평짜리가 뭐 14억 이상이 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일반 분양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현 상황의 비교 금액 자체도 훨씬 높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성으로 더블 이상은 될 거야. 은천 1구역보다. 그러면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뭐 그렇다고 해서 투자비가 많지도 않고 한 1억 5, 6천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럼 그쪽으로 가서 앉고 있다면 여기 신안산선 개통만 한다고 하면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뭐 관악구보다 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영등포구임에는 분명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조금 더 나은 입지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시기를 놓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 비과세 실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한 4, 5년, 5, 6년 입주 이상까지 쭉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느냐가 자녀분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한 번은 갈아타서 다른 그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제 말 한번 참고하셔서 네. 아직도 은천 1구역엔 관심 있어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은 소입니다. 네. 저하고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네, 어쨌든 은천 1구역보다는 좋은 걸로 해서 한번 쇼부를 이런 말씀은 안 되고 결정을 좀 보셔야 되잖아요. 네, 네. 이 기회에 한번 움직이세요.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움직이셔도. 네, 그대로 머무르기엔 기회비용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매도 전략을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0855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동탄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동탄으로 좀 가볼까요, 소장님? 네. 동탄의 파크 프루지오를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여기가 이제 동탄이 되겠고, 요즘 동탄 분들이 문의를 많이 오세요. 이쪽에 보면 이제 저 위쪽은 서울이게 되겠죠. 서울 강남 권역이 되는 거고, 그냥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뭐 분당 권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지 광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인 살포시 지나면서 이제 동탄이라는 또 주거 지역으로 해서 서울에서는 가장 골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동남권 주거 벨트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따져볼 건 동탄이라는 그 일단은 지역적인 입지 가치, 그 다음에 지금 문의 주고 계시는 물건, 동탄 파크 프로지오에 대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뭐 분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지 광교 그 다음에 동탄으로 이어지는 이 동남권의 주거 벨트의 한 축으로 작용을 하면서 신도시란 말이에요. 신도시니까 전체적으로 젊고 아파트 뭐 동탄맘이라는 소리도 유행하니까 일단 신도시면서 주거 환경 자체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좋죠.
거기에 더해서 뭐 수원에 있는 일부 지역이 되겠지만 미래에는 장래에는 자족형으로 자족형 도시가 될 거라는 소리죠. 무슨 소리냐? 국내 최대의 이제 반도체 특별 도시로 된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 특별 산업 도시의 메인 주거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가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만큼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접근을 하고 또 가격을 매기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동탄의 입지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더해서 뭐가 있을까요? 이제 철도 교통도 또 되는 거죠. 인동선 개통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서쪽도 이제 서남권 쪽으로도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분당선도 지금 또 기흥부터 연장하는 또 이런 계획이 교통망이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동탄의 미래적인 가치는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 동탄에서 우리 파크 푸르지오가 그냥 동탄이 좋으니까 나도 동탄에 속해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좋아지겠지 라고 안이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 아파트는 요 위치에 있는 거고 동탄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철도 교통이 어떻게 보면은 자족형 도시는 아직까지는 먼 얘기고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주거의 어떤 이런 가격 자체를 지탱하는 게 또 움직이게 하는 게 철도 교통 라인인데 메인이 당연히 GTX죠. 이 GTX 라인 자체가 일단은 삼성역 정차라는 삼성역 개통이라는 호재를 하나 남겨놓고 있는 거고 더해서 이제 인동선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분당선의 연장이라는 게 계획돼 있지만 이것보다도 이거는 이제 동탄의 외부적인 요건이고요. 내부적인 어떤 요건을 보면 당연히 동탄의 이제 앞으로의 집값 자체는 이 트램이 좌지우지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강남 권역에 있는 가격이 내려오면서 이제 분당권으로 넘어왔다가 요게 수지 광교 쪽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이제 동탄이 되는데 동탄의 역세권 아파트까지 이제 요 풍선 효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 내에서 동탄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들이 쫙 올라가서 정거점들 다 회복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이 어디야? 내부적인 트램이면 이것도 지금 이제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로 이제 가시 권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1년 정도 뭐 개통 예정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 동탄 트램 라인에 있는 정차역이 되겠죠. 한백고등학교 앞쪽으로 그다음에 요 동탄 스위치에 있는 요 사거리 쪽 이쪽으로 보는 게 가장 이 파크 프로지오에서 이제 근교역이 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한백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뭐 여기 아파트들 반도 유보라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파크 이 아파트들 센트럴 이런 아파트들은 다 지금 정거점 회복 단계 아니면 정거점 뚫고 왔는 거고요. 이 동탄더역 힐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직 동탄 파크 프로지오라든가 여기 한양수자인 즉 동탄의 최외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아직도 최고점 찍고 떨어져서 이 가격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복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추후에는 어쨌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남사라든가 원삼지구에 반도체 특별도시로 이제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동탄이 메인 주거단지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가장 외곽 쪽에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 여기를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이쪽에 생활을 하고 계신다. 뭐 저기 수원 저쪽으로 뭐 이쪽으로 지금 이제 직장을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추가 보유 끝까지 눌러 있는 거 찬성. 그런데 요거 임대 주고 뭐 지금 뭐 전세로 임대 주고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 갖고 있다고 하면 글쎄요. 요거야말로 요것도 지금 평형대에 따라 다른데 충분히 투자 금액이 전월세 금액 그러니까 전세 금액과 매매 금액을 평별로 이렇게 환산을 해 본다라고 해도 한 2억 5천 전후의 여유 자금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 갖고 좋은 쪽에 서울에 이번에 한번 기회 잡고 진입하시는 게 서울에서 재미 한번 보시고 동탄 다시 들어가도 그 가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익이 될 거니까 거주하시면 그냥 어차피 생활권이 여기라고 하면은 보유하셔도 무방한데 투자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한번 갈아타기 시도해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거주 쪽의 가치가 조금 더 크다면 계속해서 보유 의견, 투자의 가치가 크다면 오히려 다른 곳으로 서울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한 후에 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고민해 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625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로 직장은 각각 교대역 인근과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소득이 높지 않아서 현재 대출은 어렵고 2, 3억 선에서 아파트를 구해볼까 하는데 상황이 많이 어렵네요. 맞벌이다 보니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주거단지가 조성돼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제 욕심일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읽으면서도 제 마음이 조금 짠하긴 한데 우리 아이를 생각하기도 해야 하고 또 직장도 다니긴 다녀야겠고 2, 3억 선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욕심입니다. 2, 3억으로 아파트 단지를 구한다라는 게 욕심이신데 뭐 일단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본다고 하면 지금 문자 주신 거에 포인트 잘 일단 직장 맞벌이시라고 했는데요. 직장이 지금 교대 쪽이고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지금 가용 금액은 2억에서 3억 정도로 어린 자녀 있고 그다음에 뭐였죠? 2, 3억 자녀 아파트 단지에서 키우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일단 서울이 직장이세요. 서울이 직장이시니까 가산 쪽하고 교대역 쪽이라고 하셨으면 일단 2, 3억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뭐 빌라도 힘든데 사실은 서울에서는 빌라밖에 없겠죠. 빌라를 해서 관악구 쪽이라든가 상도동 동작구 일부 이런 쪽에 빌라를 본다고 한다면 지은 지 한 30년 차 된 그런데 또 30년 차 된 것들이 재개발 구역에 또 있다라고 하면 이 돈으로 또 안 될 거고 그러면 재개발에 기대를 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오래된 이런 빌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빌라는 상승 가능성은 전무하고 없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고요. 빌라를 선택한다고 하면 빌라가 가격을 끌고 가는 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죠. 하나는 아파트의 대체제니까 근데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입지 상위 입지 상급지라고 하면 뭐 직주 근접 좋겠고 학군 발달돼 있어갖고 주거 환경도 쾌적하고 이런 쪽에 있는 빌라가 돼야 되는데 그런 쪽들의 빌라는 당연히 뭐 적어도 5억은 넘어갑니다. 아무리 못해도 오래된 집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쪽도 불가능하니까 아니면 재개발인데 빌라 가격을 또 끌고 갈 수 있는 게 재개발인데 재개발은 프리미엄만 이 정도가 형성이 돼 있겠죠.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서울 근교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 근교로 보신다고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저쪽부터 보면 뭐 일산이 있겠고 운정은 좀 멀 것 같고요. 일산 내려오면 뭐 김포 그다음에 부천 이쪽으로 보면 저쪽에 의정부 양주 뭐 이런 쪽인데 하남권에는 2, 3억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 뭐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들인데 지금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실 2, 3억으로 하면 빌라를 좀 고민해 보세요 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떠오르네요. 여기를 1호선으로 보면 가산 디지털 단지가 여기 금정역이 있네요. 금정역에서 급행 타시면 한 18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3번 역에서 4호선 타갖고 금정에서 한번 갈아타시면 한 22, 3분, 23, 4분 정도 소요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4호선 타고 사당역에서 내려서 교대역까지 간다라고 하면 한 3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사당까지가 30분인가 31분 정도 걸리거든요. 3번에서. 그러면 교대역까지 보면 35, 6분 정도 걸리니까 지금 30분 대에
지금 가산 쪽하고 교대 쪽을 다 아우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면 3번은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인데 진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빌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3번역에 보면 요거 충무주공 1단지, 그러니까 충무주공 1단지, 2단지, 그다음에 율곡주공 아니면 요거 퇴계주공이 되겠네요. 퇴계주공 1, 2차 단지 이런 것들 보면요. 역에서 진짜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입니다. 한 1분, 2분 정도의 초역세권이고 여기 보시면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또 혼자 있는 시간 이거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온통 아파트 단지에 공원이 있고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란히 쪼르륵 있어요. 위에 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3번역 그리고 여기는 뭐 대학교 병원부터 해갖고 이제 주거 환경이 탁 문화시설은 여기 딱 여기 괜찮네요. 말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 가격들이 쌉니다. 2억 3천에서 지금 4억 천 잡혀 있는데 방 2개짜리에서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거실 사이즈 충분히 나오고 하면 17평, 18평 정도면 지금 한 2억 7, 8천 할 거예요. 그 금액으로 아이 케어하면서 직장 30분 내 돌파, 그 다음에 아이 초중고등학교 있고 공원 있고 아파트 단지 형성돼 있고 여기가 딱일 것 같네요.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좀 맞벌이 부부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한번 임장 가 보시고요. 제 말 듣고 또 가시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발빠르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아파트 여기 3번역 인근에 앞쪽에 있는 주공 아파트 추천해 드리니까 가서 좋은 물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일기 신도시 3번 쪽으로 3번역 주변의 아파트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니까 빠르게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9160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양주시 일성 트루엘 아파트 33평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4억을 주고 매수했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면 매수했던 가격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이래저래 마음 쓰이는 사연들이 좀 많이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제가 잘 모르는 아파트여가지고 여기도. 네, 양주 덕정역에 있는 일성 트루엘 아파트 문의 주신 것 같고요. 이 아파트를 한번 좀 보면 2011년에 준공을 했고 지금 30평대, 40평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272세대네요. 이 아파트 한번 보시면 단지 정보로 해서 보고 매매가 지금 금액대 형성이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시세 실거래가 보시면 뭐가 추가될까요? 109 제곱미터가 추가될 것 같네요. 요거 보시면 22년도에 실거래 5억 최고가 찍은 것 같은데 시청자님께서는 4억 주고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요거보다 좀 먼저 하셨든가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실거래가 5억 주고 와서 4억 주고 이제 4억을 매수하셨는데 지금 잡혀 있는 가격들 보면 이제 실거래가 2억 9,800 찍히네요. 그래서 요즘 계속 바닥에 있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상황, 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 중이신데 향후 전망 물어보셨는데 양주 쪽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양주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의정부 이런 쪽들이 경기 북부 라인인데 여기가 사실은 GTX 라인이잖아요. 어쨌든 자족 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 어떻게 보면 서울에 부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울을 편하게 빨리 접근하느냐라가 그 아파트 가격을 이제 정해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GTX-C가 개통이 된다 뭐 이런 호재 때문에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양주 덕정 옥정 신도시라든가 덕정 이쪽에도 또 지금 왼쪽으로 해갖고 덕계지구라고 해갖고 신도시가 또 잡혀 있는데 그런 호재로 인해서 일단은 금액 자체가 22년도에 최고 금액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 떨어져 갖고 최근에 이제 보시면 최근에 오르는 건 뭐 익히 아시잖아요. 서울 전 지역, 경기도 12개 지역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리는 3단 콤보로 묶여지는 바람에 외부의 풍선 효과들로 인해서 서울 외곽 쪽에서 이제 가격 자체가
넘실 도미노로 밀려 들어가서 최근에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은 최고 가격 즉 지금 샀던 금액 최고가는 5억을 찍혔고 지금 매수 금액이 4억을 매수해서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금액은 충분히 보전하실 것 같아요. 회수하실 것 같아요. 요 금액 자체는 뚫릴 것 같은 게 4월인가요? 올해 4월이죠. 이번 달에 GTX C 라인 자체가 지금 C 노선이 정상화됐잖아요. 사업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착공 계획대로 착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31년 개통인가요? 뭐 32년까지 늘어질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개통을 한다라고 하면 금액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어쨌든 이 GTX C 라인도 삼성역과 양재역, 그러니까 즉 강남 권역을 돌파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탄만 오르라는 법이 있어?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운정, 일산 이런 쪽만 오르라는 법이 있어? 그렇지 않잖아요. 동탄의 힘이 지금 GTX 연결성인데 그 양주 지금 그죠? 의정부 특히나 양주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신도시로도 여기 만들어질 거고 특히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양주 덕정지구에서 가장 덕정역 앞에 바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매수 가격 충분히 뚫고요. 최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시니까 향후 전망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밝습니다. 물론 동탄이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구도시입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니까 기분 좋게 거주하시면서 조금 올랐다고 그냥 후딱 팔아버려서 딴 데 또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팔고 어디 딴 데 갈 데 없습니다. 이만한 물건 없으니까 꼭 붙들고 거주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 들려드렸으니까 거주 계획 조금 더 세워보시면서 언제든 마음 흔들리신다면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참 전세 사기가 기승을 하면서 이 빌라가 애물단지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적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고민을 하셨던 적 그게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최근에는 이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연립 이런 시장들이 한강벨트 라인뿐만 아니라 외곽까지 정말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재개발 투자처로 좀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붐이 일어날 때가 늘 조심해야 하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또 언제 어떻게 후회를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다세대 주택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봐야 하는지 오늘 소장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당연히 부동산은 기본이 입지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속도가 입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괜히 그냥 속도 늦어진 구역에 잘못 한번 걸리게 되면 20년 동안 제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다 재미 보고 1순환, 2순환, 3순, 심지어 3순환까지 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똑같은 2, 3억 묻어놓고 누구는 30억 벌고 나는 아직도 2억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으니까요. 왜 그런 거 아니? 재개발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주식하고 주식시장과 연관을 한다고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삼성 주식을 샀어. 근데 오르는 것 자체가 지금 26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그러면 그러니까 즉 투자 금액과 수익률은 같은데 이 기간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2018년 1월에 했고 누구는 2026년 했단 말이에요. 그럼 8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은 똑같아. 그러면 이 동안에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만큼 재개발도 똑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금액적으로도 그런데 일단은 사업의 속도를 금액으로 놓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놓는다고 봤을 때 어찌됐든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거에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점점 금액은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관리 처분인가 지나면 먹을 게 요만큼뿐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비계획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다면 이만큼이 이제 내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만큼 앞에
빨리 정도 돼야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라든가 사업시행 인가 지나고 관리처분 인가 지난다고 하면은요 들어가는 돈도 많고 수익률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앞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계별로 수익이 똑같이 계단식으로 해서 똑같이 책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수익을 100으로 환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재개발 업장이 전체 수익을 100으로 환산한다고 했을 때요. 거의 60 정도, 6, 70 정도는요. 다 초기 조합 설립 인가 전후로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다 그때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뭐 별 움직임이 없을 때 구역이 지정이 되는 순간 그 사이에 거의 40, 50%가 뛰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초기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민 동의율만 거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면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입지적으로 괜찮은 곳,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곳이고 그런 데를 찾아갈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나중에 나는 다들 이렇게 위험 수위 없어진 다음에 뭐 관리처분 인가 전에 뭐 조합 설립하는 거 보고 나서 할 거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투자 대비 수익 너무 줄어들고요. 아까 했던 삼성전자 그냥 굉장히 돈 묵혀놓는 것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우는 범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즘 강북권에선 제일 활발한 곳이 동대문구거든요. 동대문구만 딱 놓고 본다라고 해도 제기동, 제기 4구역이나 제기 6구역 같은 경우는요. 뭐 2005년 시작부터 이주 종료까지 한 19년, 15년에서 19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순탄하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는데 반해서 용두동 같은 곳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2000년에 구역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최초 지정이. 근데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그냥 뭉겨 있는 거야. 26년을 뭉겨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최근에 전농 뉴타운 그 인근에 또 답심리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답심리 같은 경우는 20년에 구역 지정이 됐다가 지금 25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단 말이죠. 5년 만에 사업시행 인가까지 간 거야.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들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눈을 키워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요거까지만 하면 시간도 딱 맞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 후보죠. 지금 정원호 후보랑 오세훈 후보, 뭐 유력한 후보들을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은 정비사업 매니저 도입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사전 기획부터 착공까지 길을 다 알려주겠다라는 거고요. 사업 기간 단축하면서 더군다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을 해서 결제 라인 자체를 내린다고 하는 건 그만큼 속도를 반대로 보면 끌어올리겠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거기에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껏 해왔던 신통이니 모아타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훨씬 가속이 좀 붙겠죠. 거기에 도시계획 규제를 지금 깨트리겠다라는 게 오세훈 후보의 절대적인 공약인데 그렇다고 보면 용적률 이런 것들 다 높이고 고도 제한 없애겠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정상화시키면서 기존 정비 사업들 진행했던 거에 대한 속도감 있는 마무리 거기에다가 민간 중심으로 이제 공급 확대하면서 시장 공급을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가격을 잡겠다. 즉 공급으로 수요를 잡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당 후보가 되든 야당 후보가 되든 누가 돼도 서울시장 누가 돼도 재개발이라는 시장에 대해서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꼭 해야 되만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재개발은 필수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은 노다지는 재개발에서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노다지가 될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이제 혼자 공부하다 어려우시다면 이 무료 세미나 시간 다녀오시면 더 좋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 거거든요. 김정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년 이상을 뭉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하지 말고 딴 거 하지. 근데 지금 딴 거 투자할 게 없어요. 아파트는 다주택자 지금 막 틀어 잡는 순간이고 그나마 빌라 오를 수 있는 건 재개발입니다. 왜? 아파트 대체제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에 투자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또 금액별로 1억, 2억, 3억 요 구간별로 해갖고 아예 투자 물건을 알려드릴 거니까 참여하시면 정말 횡재하실 겁니다.
네, 4월 30일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더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그때 다시 봬요. 고맙습니다.